자, 일단 생명과학도 생명과학만의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고 바로 수업을 합시다. 자, 일단은 생명과학을 지구과학이랑 마찬가지로 제일 많아, 인원수가. 생명과학이 제일 많은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예요. 생지가 선택 비중이 높아지는 게 계속적으로 물리화학을 못 해먹겠다, 이런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지만 생명과학에서도 굉장히 하위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표점 따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생명과학은 총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징만 볼게. 1단원이라는 게 난 왜 이걸 단원으로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생명과학의 이해지만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1단원은 그냥 요거 오늘 하긴 할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무려 2문제가 나와요. 여기 2단원 할 거 별로 없지. 오늘 내가 이거 다 끝낼 거야, 이거. 여기 나와 안 나와? 무려 2문제가 나와. 여기서 4문제야. 에?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 3단원에서 7문제가 나오고요. 유전에서 6문제 나옵니다. 생태계 파트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생명과학을 계산할 때, 공부할 때 너희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유전과 비유전을 나누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수업했던 친구들은 또 듣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들이 수능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목표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몇 등급 정도 나와서 몇 점 나오면은 대학을 여기까지 가겠다의 목표를 세우는 것까진 좋은데 너네 본인의 실력도 무시한 상태로 수능 보면은 무조건 뭐 1, 2등급 나오겠지. 다 개수작이라 그랬어, 그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내신 시험도 시험 뭐 3등급, 4등급 나온 새끼가 어떻게 수능에서 1등급 나오냐고. 마음을 비워. 그 다음에 생명과학만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생명과학은 1등급 나오는 거는 사실 불가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불가능이야? 이걸 유전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1등급을 내겠다. 이게 물론 낼 수는 있어. 낼 수는 있는데 거기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아까 전에 물리할 때 역학 파트까지 해가지고 1등급 나오려면은 2등급 나오는 새끼 곱하기 1을 한댔지. 생명과학 얘기해 줄게. 2등급 나오는 새끼가 공부하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전을 내가 공부해가지고 1등급을 나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은 4T가 돼야 돼. 4배 많아야 됩니다. 4배. 이 얘기는 뭐냐면 유전 파트랑 비유전 파트처럼 킬러와 준킬러,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난이도가 가장 극심한 과목이 생명이에요. 화학, 물리, 지구 다 킬러랑 물론 준킬러랑 기본 문제의 수준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얘는 약간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전 문제에서 내가 아까 몇 문제 나온댔냐? 6문제 나와요. 비유전에서 12문제가 14문제. 요게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 6문제 유전 문제 중에 모두 다 킬러는 아니겠지? 염색체 구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모두 킬러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킬러 문제는 몇 문제냐? 몇 문제 나올까? 준킬러 아니야. 그냥 킬러야. 몇 문제? 5문제. 5문제가 킬러입니다. 킬러. 그럼 준킬러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준킬러 뭐 있냐? 파트가? 신경의 전도 속도 구하는 문제. 그 다음 근수축 문제. 그밖에 없어요. 그게 2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1등급 나올 건데요. 아, 그러면 뭐 좀 달라져. 근데 현실적으로 난 2등급까지 나오려고 한다. 생명과학 봐서 2등급이면은 뭐 엄청 높지도 않지만 그래도 낮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난 내 점수대로 봤을 때 2등급이면 난 땡큐. 이렇게 되면 생명과학처럼 2등급 맞는 게 쉬운 과목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줄게. 14문제 중에 2문제 준킬러 나오지만 이건 공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건 풀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 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지 같다고, 이게. 화학이랑 물리는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풀려. 생명은 안 풀려요. 그리고 안 풀리는 결정적 이유가 뭐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내 기본적으로 생각으로는 생명과학을 1시간 주잖아? 만점 다 쏟아질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너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능 만점자가 몇 명 있어. 거기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생명과학 선택한 만점자가 없어요. 생명과학은 만점이 나올 수 없는 과목이거든. 안 나와. 교과가 아주 개같이 나가지고 유전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 그럼 아까 내가 뭘 얘기했냐? 2등급 맞기 쉽다 했잖아. 자, 그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작전. 이걸 제외한 12문제는 발로 풉니다. 12문제. 이거 제외한 12문제 발로 풉니다. 이거 틀리면 우리는 내년에 또 봐야 돼. 내년에. 이거거든? 이거 공부한다고 하면 이건 자극에 전달은 됐고 신경계 항상성 방어적 이거 틀면 안 되지. 이거 맞춰야지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생태계 파트 3문제 나와요. 근데 생태계 파트에서 요번 수능에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어렵게 내는 게 방영구법을 한 문제 어렵게 내.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어. 너네가 내신 봤을 때보다 문제 수준이 좀 어려운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단원과 2단원에서 4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솔직히 뚜껑하게 얘기할게. 이건 문과 애들도 맞춰요. 생명 선택하는 새끼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로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 뭐냐? 유전이다.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2등급을 내려면 무조건 이걸 다 맞춥니다. 다 맞춰. 그럼 이걸 다 맞추게 되면 14문제죠? 근데 이거 정도는 맞춰야 돼. 킬러를 제외한 유전 문제 한 문제. 이건 쉬워. 그럼 15문제를 맞추는 거야. 자, 근데 2등급 나오는 게 왜 쉬운지 얘기해 줄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우리가 수능 보는 게 15 개정 교과를 보는 거거든. 얘는 20년도부터 21년, 22년 계속 보고 있어. 20년도에 생명과학 1컷이 43점입니다. 21년 42점이야. 요번 42점이에요. 이 얘기는 다 맞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유전이 진짜 쉽게 나오면 난이도가 떡락을 하게 되면은 1컷이 당연히 50이 되겠지. 그 정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당연히 공부해야 돼. 유전은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쌤 첫 시간인데 왜 이런 얘기를 이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알고. 아무튼 간에 15문제를 맞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 1등급을 나오기 위해서 몇 문제를 맞춰야 될까? 물론 3문제 정도에서 3점짜리 3개 다 틀린다 그러면은 2등급이 나오겠지. 뭐 18문제나 17문제를 맞춰야 1등급이 나옵니다. 이거 뭐 2점짜리 한 개 틀렸다고 치고. 그럼 2등급 컷은 무조건 한 문제 차이야. 한 문제. 즉 우리는 16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등급이야.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뺀 12문제에서 틀리면은 이번 생에 대학 가기 글렀어. 이번 생에 안 돼. 이거 맞춰야 돼. 그 다음 얘까지 맞추면은 14문제 맞추는 거고 한 문제 서비스 문제니까 맞추면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2등급이에요. 어떻게 맞춰? 확률상으로 봐도 한 개 찍으면 나와요. 맞잖아. 5문제 찍는 거니까.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요. 올해야 내가 대치동에서 요번에 엄청난 애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 새끼들의 특성을 얘기해 줄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본 애들도 있는데 45점짜리가 나왔어. 근데 얘가 원래 평상시에 보면은 30점대 나오는 4등급 정도의 애야. 근데 이번엔 떡상을 해서 그냥 1등급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일단 풀잖아? 그럼 다 풀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거 말고 여기까지. 뭘 해야 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었어. 그럼 뭘 해야 돼? 번호를 세야지. 번호를 세야 된다고. 이거 실화야. 너네 만약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봐봐.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왜 대신 이걸 다 맞춰야 돼, 대신에. 다 맞춘다고 하면은 번호가 몇 개 나오는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다 조사를 해봤다? 4번이 2개 나왔어. 나머지 건 3개, 4개, 3개, 4개 나왔는데 얘만 2개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4번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4. 유전 5문제. 4번 다 밀었어. 근데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뭐 해줄게. 유전 3개가 4번이에요. 유전 5문제 중에 3문제가 4번이었어. 답이. 이 새끼는 국영수 공부한다고 쌤, 저 유전 못하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자. 2등까지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신경전도란 거 교수축은 잘 풀었단 말이야. 근데 다 찍어가지고 이거 한 개가 3점짜리고 이거 한 개가 2점짜리예요. 45점 있던 거야.
45점이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지 1등급이 끝이 아니라 100분위가 99입니다. 100분위가 99면 전체 생명과학 본 새끼 중에 상위 1%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물리를 만점 나왔잖아요. 이번에 100분위 99예요. 물리 만점자가. 그럼 물리 만점자랑 이 새끼랑 100분위가 똑같아. 얘는 초대박이 나서 대학교를 이제 좀 있으면 쓸 거야. 정시 모집을. 아마 내가 볼 때는 연고대 갈 거예요. 국영수는 앵간히 했거든. 생명과학이 문제였는데 이게 초대박이 나. 4등급에서 1등급이 나온 거예요. 떡상이 이런 게 떡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생명과학 2등급 나오는 건 상당히 쉽다. 상당히 쉬워요. 왜? 유전에 4문제, 5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번으로 찍잖아. 그러면 제일 번호수 적은 걸로 찍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맞춘다고. 그럼 16문제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2등급은 나와요. 근데 운이 좋아서 2개 맞췄다. 그럼 17개 맞추는 거야. 그럼 2등급은 그냥 나오지. 왜? 내년도 이렇게 될 거거든. 절대로 생명과학 쉽게 안 낼 겁니다. 지구과학도 절대로 쉽게 안 내요. 왜? 인원수가 많아. 생명과학에서 쉽게 내버리면 만점 1컷이에요. 그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지구과학 생명과학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유전을 공부하지 않는 누군가에게서는 오히려 땡큐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병신들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이랬지 표점도 잘 나와요. 100분야 99니까. 이런 게 작전을 잘 세워야 돼. 자,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이제부터 몇 개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우리는 8줄 동안 생명과학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럼 8줄 동안 다 끝낼 때 유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하긴 해. 근데 왜 하냐? 이것 때문에. 한 문제. 이 한 문제는 맞춰야 되거든. 대신 유전을 내가 할 건데 여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여기와 여기도 안 하진 않아. 하긴 할 건데 이 비중은 쭉 낮출 겁니다. 나머지 것 다 맞추는 게 나의 작전이야. 그래서 나머지 거 일단 다 맞춰. 그럼 유전을 언제부터 하냐? 무조건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8월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유전만 풀어봐. 대신 유전을 풀 때도 작전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거냐? 파트가 있어. 킬러 문제 5문제가 어디에 나올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어디에? 돌연변이. 실치 그거 슉슉슉 요거 돌연변이 한 문제. 사람의 유전 한 문제. 그 다음 제일 짜증난 게 있죠. 다인자지. 다인자에서 다인자 연관이면 이건 못 푼다고 보는 거야. 다인자 연관이면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전을 풀어내는 방법론적인 거를 우리 유명하신 윤도영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셨어. 유전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고 이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방법론적인 게 50가지입니다. 그럼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50가지의 방법론을 외워야 돼. 그럼 거기에 하등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지? 너무 많아. 공부해야 될 양. 나도 과학선생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현역 선생님 중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다 포함이야. 수능장 가가지고 30분 안에 생명과학 풀어서 만점 나온 사람 있을까? 있어, 누군가. 난 안 돼. 나도 내가 알아. 안 돼. 한 문제는 못 풀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풀어와도 한 문제 빼고는 풀어. 근데 나도 그럼 만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나보다 과학도 못하는 새끼들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정도까지 고지 올라가면 딱 좋지만 그게 비추라고. 왜 비추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너네들은 생명과학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국영수 공부하잖아.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쌤 저는 국영수도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국어도 1등급이어서 생명도 1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야지. 그때부터는 유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난 8월 달부터는 유전을 거의 대부분 할 거야. 물론 8월부터는 존킬러에 대한 거, 근수축이랑 신경 전도도 할 거고 유전도 할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50가지의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하는 거야. 뭘 정해? 난 사람의 유전만 풀 거야. 어차피 시간이 없다니까. 생명과학 많이 들어봤죠? 가장 대표적인 타임어택 과목이에요. 절대로 시간이 남지 않아.
시간 안에 다 푸는 애는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놓아줄 문제는 놓아주는 거야. 그리고 맞춰야 될 문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푸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5문제 다 맞추고 5문제 킬러 문제를 접근할 건데 이 중에 난 2문제만 맞추겠다라고 정하고 그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2문제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비분리, 사람의 유전 2개예요. 근데 사람의 유전이 요즘에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비분리랑 염색체 파트에서 1문제 더 맞추는 게 이상적일 거야. 이렇게 작전을 세우면 3문제는 버려. 그리고 나머지 2개. 근데 3문제를 버린다는 개념도 좀 웃긴 게 2문제까지 만약에 더 풀잖아? 그럼 17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럼 확률이 줄어요. 지금 몇 번 나오는 게. 나머지 한 보기가 적게 나오면 그거 3개 밀면 돼. 그럼 3개 중에 1개 맞춰요. 그러면 18개를 맞추는 거지. 그럼 거의 확정 1입니다. 2개 틀린 거니까. 2개 틀리면 3점짜리 2개 틀려도 6점 날라가거든? 44야. 내가 얘기했다니? 절대로 이게 47, 48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진짜 많이 봐야 44예요. 너네가 수능 볼 때. 진짜 많이 높게 나온다고 쳐도 44야.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다고 치면 2문제 정도만 유전 문제 공부해가지고 맞춘다면 2등급,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이상적일 거야. 너네들이랑 나나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뭐 공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간에 일단 목표를 수립을 해야 돼.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먼저. 그래서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할 것도 나의 포커스는 유전이 아니야. 비유전이에요. 8주일 동안 유전 해봐. 유형 2개 하도 끝나요. 유형 2개 하면. 그래서 나머지 거를 계속 할 겁니다. 나머지 거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할 부분이 여기에요. 1단원, 2단원 다 끝낸다고 했어. 다 끝낼 거야. 얼마 안 돼. 대신에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걸 한 달 이상 할 겁니다. 심화 문제들도 많이 접근을 할 거고 여기 자극의 전달이나 근수축 문제들도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너네가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3월 모의고사에 41점 정도를 확보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럼 쌤요, 유전 문제 다 틀리면 41점 안 나오잖아요. 아니야. 3월엔 유전이 쉬워. 3월엔 유전이 쉬워. 그 다음 3월 지나고부터 급격한 난이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전을 잘 세워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자, 우리 1단원의 생명과학 2에 처음부터 봅시다. 잠깐만. 아까 설명하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잠깐 틀었어. 에어컨 이제 껐으니까 많이 안 출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자, 생명과학의 2회 파트는 제일 먼저 생물의 특성이야. 자, 우리 이거 예전에 이제 많이 배웠을 거야. 생물과 무생물. 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자, 그럼 생명체적인 특징과 무생물적인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생명체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에서 한다 뭐 되게 많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세포로 구성된다. 생명체라고 한다면 무조건 세포입니다. 그럼 얘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네. 그럼 세포인지 아닌지를 우린 뭘로 보냐? 세포막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예요.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 아니야. 그럼 쌤, 세포막 말고 안에 핵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핵이 있든가 없든가 세포막이 있으면 인질 이중충과 막단백질이 포함된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입니다. 그 새끼부터는 세포가 있으면 생명체예요. 그래서 세포가 가장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이 첫 번째 나오죠. 세포가 한 개면 단세포, 세포가 여러 개면 다세포. 이건 알죠? 자, 대신에 동물 5개라는 개념은 시험에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3단원 얘기할 때 그 원핵세포가 가끔 잘 등장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곰발바닥 같이 생긴 거 많이 얘기했죠? 린네라는 사람이 주장한 생물 5개입니다. 생명체라고 부른다는 애들을 5가지의 분류로 잡아놓은 거야. 제일 밑에 애를 뭐라고 하니? 원핵생물이라고 불러요.
그 위의 개념을 원생생물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균계 이거 들어봤을 거야 아마.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원핵생물이 가장 진화가 덜 된 생명체거든. 그래서 원핵생물에서부터 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원핵생물까지만 어떤 생물, 어떤 세포라고 하지?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은 뭐가 있고 없고니? 핵의 유무야.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이 없고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어요. 그럼 핵도 마찬가지야. 세포다 세포가 아니다를 결정하려면 세포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핵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때도 핵막이 있냐를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핵막이 있으면 진핵세포, 핵막이 없으면 원핵세포. 핵이 있다, 동의어가 핵막이 있다 같은 뜻이에요. 핵막이 있어야 핵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게 핵 속에는 어떤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니?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DNA나 RNA가 있죠. 그러면 원핵세포는 핵이 없으니까 RNA, DNA가 없는 거네. 있어요, 유전물질. 그럼 유전물질은 있는데 어디에 있다? 핵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세포질에 돌아다녀요. 자, 가장 대표적인 원핵세포가 세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균은 다 원핵세포예요. 세균이라는 게 뭐 있니? 대장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으로 끝나는 거는 다 세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 또 헷갈리는 게 쌤에 균계가 있는데요. 균계는 세균 아닙니까? 아니야. 균계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 버섯 같은 곰팡이류예요. 그럼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이런 애들을 균계라고 정의를 하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 있었냐? 특징이 번식 방법, 맞아. 포자 번식을 하고 몸이 균사라는 얇은 실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단세포 생물에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이런 게 있네. 이걸 이런 식으로는 분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집신벌레, 아메바랑 대장균을 분류해야 돼. 왜? 집신벌레, 아메바 뒤에 균으로 안 끝났죠. 균으로 안 끝나면 세균이 아닌 겁니다. 집신벌레나 아메바는 그건 뭔데요? 원생생물이에요. 집신벌레나 아메바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아메바? 이런 거가 원생생물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핵막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 근데 뭐뭐 균으로 끝나면 핵이 없어요. 그러면 쌤요, 원핵세포는 단세포예요? 다세포예요? 자, 원핵세포 단세포야? 다세포야? 단세포인 것도 있고 다세포일 수도 있는 거고 뭐야? 셋 중에 하나죠? 단세포 아니면 다세포 아니면 단세포 올 다세포. 답이 뭐야? 단세포입니다. 얜 100% 단세포예요. 원핵세포는 단세포야. 그럼 원생생물은 뭔데? 단세포야 다세포야? 얘가 올입니다. 올. 원생생물은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세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메바나 집신벌레. 봐봐, 이거 세포가 하나란 말이야. 단세포 원생생물입니다. 근데 다세포 원생생물은 저 뒤에 5단원의 생태계 파트 할 때 나와요. 누구? 돌말이라는 새끼가 나오지. 돌말. 그런 새끼가 다세포 원생생물입니다. 다세포 원생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미역 같은 해조류, 해조류. 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애들은 원생생물이라고 하고 이 새끼는 다세포로 이루어진 원생생물이야.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 한 개만 더 합시다. 한 개만. 자,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그랬잖아. 핵이 없는데 핵막이 없다가 핵이 없다는 같은 뜻이었죠. 자, 핵 말고 뭐도 없는 줄 아니?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핵의 유무인데 핵도 없지만 뭐도 없어? 뭐도 없어? 이거 내가 예전에 수업했을 때 다 까먹었나? 핵도 없지만
핵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건 핵막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으로 둘러싸인 막성세포 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대표적인 게 뭐 있냐? 뭐 니들이 아는 뭐 골지체, 소포체, 제일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엽록체 있어 없어? 당연히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한 막으로 둘러싸이는 구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게 에너지에 관계된 거랑 유전물질과 관계된 겁니다. 다시 좀 이따가 할 수업과도 연계가 되는 거야.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핵이잖아. 근데 에너지에 관계되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 있니?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잖아요. 엽록체 또한 흡열 반응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ATP라는 것을 이 새끼는 소비하면서까지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미엽 외워. 핵미엽. 핵미엽. 이 애들은 너무나 중요한 애들이어서 이중막으로 둘러싸입니다. 세포막과 같은 여러 가지 애들은 막이 단일막이에요. 인지를 이중층이 한 겹이야. 근데 얘네들은 너무 중요해서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입니다.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고 이런 애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원핵세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궁금증이 있어야 돼. 아니 쌤요, 제가 듣기론 남세균이라는 새끼가 광합성 하는데요. 맞잖아.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세균은 광합성을 한다고.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 당연히 엽록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 이 새끼. 에? 그래서 어떻게 광합성해요? 엽록체에서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방식의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 건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만 알면 돼. 남세균은 세균이 아니야. 남세균이잖아. 세균이야. 세균이면 막이 없어. 아무런 것도. 세포막만 있어. 근데 그러면 엽록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얘는 엽록체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방식의 광합성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 정도를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세포로 구성된다의 생명체적인 특징이 됩니다. 다 지울게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현상에 여러 가지 특징이 또 있죠? 뭐 있냐? 아무거나 얘기해봐. 생명체라면 뭘 해야 돼? 뭐 물질대사도 해야죠. 오늘 좀 중요하게 배울 내용이 이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라는 게 뜻이 뭐야? 뜻.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작용, 동화작용 같은 거예요. 그냥 저분자를 고분자로 붙이든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든가 이거 하면 그냥 물질대사야. 그냥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어? 생명체라면? 자극에 대한 반응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항상성 조절한다. 맞아. 이거 생명체라면 다 해야 돼. 또 항상성 뭐야? 또 뭐 있어? 발생과 생식을 하죠. 또 발생과 생장이죠. 생장. 생식이라는 걸 또 해야죠. 생식과 유전을 합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생명과학 원 맨 처음에 수업했을 때 분류를 했죠. 뭘 분류했어? 기억을 하시나? 개체 유지의 특성이냐 아니면 종족 유지 특성이냐 이렇게 분류했을걸? 자,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 뜻이 뭐니? 개체 유지란 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 중에 뭘 하니 이거야. 근데 종족 유지는 과학준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다 이거야. 그러면 종족 유지에 관계된 특성이 뭐 있을까? 이 중에 생식과 유전한다. 또 없어요. 얘만 종족 유지에 관계됩니다. 나머지는 개체 유지야. 근데 발생과 생장한다. 쌤요. 발생하고 생장하는 게 종족 유지 아니에요?
나를 유지하는 거야. 너네 아기가 태어나잖아. 아기가 태어나고 생장을 하면 키가 크고 계속 뭐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게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손을 엑스레이 찍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손을 엑스레이 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뼈가 없어요. 뼈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뼈, 여기 뼈, 여기 뼈가 떨어져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걔네들이 생장하면서 뼈가 붙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평생 동안 생장을 안 하면 아기로 계속 살면은 옆에 애가 빵 때렸대. 난 때릴 수도 없어요. 왜? 때리려면 골격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근육이. 뼈가 없는데 무슨 뼈 옆에 근육이 어디 있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이러니까 발생과 생장을 하는 것도 종종지 특성이 아니에요. 개체 유지 특성이다. 자, 그런데 너네 시험 문제 모의고사 보면 이게 좀 잘 나올 거야. 발생. 발생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랬니? 내가 분명히 출발점이 중요하댔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데서? 수정란에서. 기억 잘해야 돼. 발생이라는 거는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한 거를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한다에 아니오로 가는 게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식이죠. 자, 바이러스는 생명체적인 특성도 있고 무생물적 특성도 있어. 그럼 생명체적인 특성은 뭐 있는데? 바이러스의 생명체적인 특성. 일단은 여러 가지의 생명체적인 특성이 있긴 한데 그걸 하려면 조건이 뭐냐? 반드시 숙주세포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럼 숙주세포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질대사 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해 안 해? 해. 항상성 이건 안 해. 자, 근데 발생과 생장 이걸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 바이러스는 안 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아니야. 세포라는 걸로 시작할 수 있는 수정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 잘해야 돼. 생명과학은 이런 게 짜증나는 거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바이러스의 특성도 몇 개 보고 넘어갑시다.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니?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을 해야 돼. 그래서 활물기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제 생태계 파트까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한쪽은 이득이 되고 한쪽은 손해가 돼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득을 보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한 숙주는 손해를 보죠. 자, 두 번째, 기생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의 생명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랬어. 자,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 뭐 있냐?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무생물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체적인 특성 1번이 세포로 구성해요. 그럼 바이러스라는 새끼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자, 요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지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존나게 많은 바이러스 중에 딱 한 마리입니다. 이따위로 생긴 건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가장 바이러스 같이 생겼단 말이야.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러스라면 이런 모양을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맨날 이 그림을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안 생긴 바이러스도 많아요. 근데 얘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파지라고만 배워도 돼. 이걸 우리는 꼭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박테리오가 뜻이 뭐니? 박테리아. 영어로 박테리아가 뭐야? 세균이에요. 근데 파지라는 거는 뜻이 잡아먹는다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세균 잡아먹는다. 즉 박테리오파지의 숙주는 세균입니다. 세균이야. 자, 그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같은 새끼를 잘 보시면 자, 이게 세포막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 자, 그러면 쌤요, 세포막은 뭔데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성이 돼야 돼. 기본 구조가. 얜 인지질 이중충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껍질이라고 하죠. 단백질 껍질. 이걸 당단백질이다 이렇게 불러요.
당 단백질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이걸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네들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게 등장하면은 바이러스의 껍질입니다. 바이러스의 껍질이 단백질 성분은 있어. 대신에 단백질은 가지고 있어. 대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라고 하면은 단백질, 막에 있는 끼워져 있는 막단백질도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고? 인지질 이중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에 인질 이중충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물질의 선택적 흡수가 가능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처먹을 수 있어요. 얘는 그런 거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썼네 여기에. 생명체적이라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또 가지고 있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DNA나 RNA 같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 얘 또한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생명체적인 특성을 갖는 겁니다. 유전물질. 유전물질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아는 DNA나 RNA를 가지고 있는 게 유전물질인데 바이러스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분류할 때는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박테리오파즈는 무슨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가 박테리오파즈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가 문제 풀 때 가끔 등장했던 TMV입니다. 이걸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야. 담뱃잎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예요. 얘는 RNA 바이러스예요. 여기서 하나를 꼭 외워야 돼요. 바이러스 나오면은 여기랑 어디를 어디게 시킬까? 뒤에 방어작용할 때 질병과 병원체를 당연히 연계시키겠지. 질병과 병원체에서 바이러스라는 거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니? 바이러스성 질병 뭐 있어? 빨리 외워. 폐렴은 세균성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성 질병. 에이즈. 감기나 에이즈나 지금도 니네가 걸리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 다 바이러스성 질병이야. 독감이나 이런 거. 그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잘 나옵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야. 그럼 바이러스니까宿주가 있어야겠지. 그럼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숙주 세포는 누군데? T림프구예요. T림프구. 그게 우리 방어작용의 핵심이죠. 핵심. 대신 이 보조 T림프구를 감염을 시키는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둘 중에 잘 찍어봐. 어떤 바이러스일까? RNA 바이러스예요. 이 정도는 외웁시다. 에이즈라는 걸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라고 하거든. 에이즈는 병 이름이야, 병 이름.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이 HIV 바이러스예요. 인간에 대한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 HIV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근데 이 새끼가 무서운 이유가 RNA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이 새끼가 역전사 효소가 있어요. 좀 내용이 어려워. 생투에 나와요. 근데 전사 과정이 뭐에서 뭐 되는 거냐? 통합학 때 배운 거. 전사. DNA가 RNA가 되는 걸 전사라고 해요. 근데 역전사 효소가 있어. 거꾸로 갑니다. 즉, 이 새끼는 RNA를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인데 인간의 백혈구에 T림프에 들어가면 역으로 전사시켜. 그러면 DNA를 지가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지가 소유하는 건 RNA이지만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DNA도 만들기 때문에 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치야. 약이 없어요. 이런 이유가 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뭐 책에 따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만 추가적으로 좀 봅시다. 자, 물질대사 뭐 이런 것도 얘기했어. 근데 물질대사라는 게 가끔 나오는 게 그 강아지가 생명체가 뭐 맞는데 로봇개가 있대. 로봇개. 자, 로봇개도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이거 하죠? 자극에 대한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이건 못하겠다. 근데 물질대사 할까 안 할까? 로봇개 안 하죠.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니? 로봇개가 안 해. 대신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생명체적인 요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아무튼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물질대사라는 거는 내가 좀 이따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긴 넘길게.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아까 얘기했고, 자, 대신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정의가 외부 자극을 주어지면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다 알지 그럼. 그 문제를 내긴다. 해바라기가 자라는 걸 보면 너네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햇빛이 있는 쪽으로 모가지를 꺾어요, 지가. 딱. 근데 햇빛을 여기다 주잖아? 해바라기 여기다가 와 이게 돌아. 싫어요. 그럼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그럼 뭐 가끔씩 나오는 게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 그 뭐야 파리지옥 같은 게 많이 나와. 파리지옥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알죠. 식물이 이파리 파리지옥에 입을 벌리고 있는데 파리가 윙 날아가다가 여기 딱 들어가면은 자극을 줬으니까 반응해서 팍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럼 나 한번 물어보자. 파리지옥이 왜 파리를 먹어 식물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식물이 왜 이걸 동물을 처먹어? 먹는 개념이 아니야. 들어오는 순간에 녹여버려요. 파리를 녹여버려. 녹이면 파리도 생명체잖아. 그 생명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처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도 진화를 겪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먹으려고 진화가 된 거예요. 자, 항상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 나중에도 배울 건데 항상성은 딱 3개 말면 돼. 뭐? 체온 유지, 체내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 요 3개입니다. 이 3개를 위해서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항상성 유지한다? 거의 대부분 호르몬으로 항상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체내 삼투압 조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관여되는 호르몬이 뭐 있어? 뭐 ADH 같은 거 있잖아. 수분이 많으면 ADH를 안 분비해가지고 오줌 다 내버려. 근데 물이 없어. 그럼 항인효 호르몬 많이 분비해가지고 수분을 재흡수하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으로 작동합니다. 항상성 조절 같은 게. 자,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에 뭐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한다. 아까 얘기했죠? 식물이 빛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뮤신이라는 원래 호르몬이 좀 나와요. 뭐 뜨거운 물체에 손을 닿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쭉 보세요 한번. 발생과 생장. 자, 아까 얘기했다잉. 발생 얘기할 때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되는데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부터야.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세포 분열이라는 게 뜻이 뭐니? 세포 분열은 세포를 쪼개는 겁니다. 이게 분열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요거야.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어쩔 건데?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한번 하면 그냥 생식하는 겁니다. 왜? 세포가 하나잖아. 이 새끼가 그냥 분열을 하면은 세포가 2개 되는 거잖아. 그거가 생식이에요. 생식.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생장이라는 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커지며 성체로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의 공통적인 표현이 세포 분열이죠. 그래서 세포가 아닌 바이러스는 절대로 발생과 생장이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아까 얘기한 거고, 뭐 생식과 유전 뭐 그냥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이것도 얘기 안 했구나. 적응과 진화는 적응이라는 현상과 진화라는 현상으로 조금 나눠놓을 필요는 있고, 아까 얘기 안 했다. 적응과 진화 또한 종족 유지 특성에 들어갑니다. 종족 유지 특성에. 자, 근데 적응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자, 한번 얘기해 줄게. 사막여우, 북극여우는 적응한 결과야, 진화된 결과야? 적응이에요. 근데 얘는 왜 진화라고 안 부르고 적응이라 하냐? 그럼 또 얘기해 줄게.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거는 적응한 거야, 진화된 거야? 적응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합니까? 자, 이건 100%는 아니야. 근데 대전제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진화가 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야. 두 번째, 진화가 되면
종이 바뀌어야 돼요. 종이 바뀝니다. 사막여우, 북극여우, 여우야. 선인장 A, B, C가 있어도 선인장은 선인장이에요. 그럼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되었다라고 하지. 적응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새로운 종이 탄생해야 돼. 그러면 진화되었다라고 불러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쌤요. 아까 전에 진화가 되면 종이 달라져야 된다면서요. 그래. 그럼 너네들이 같은 종의 개념이 뭐니? 같은 종은 맞아. 두 개체가 생식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자손을 낳으면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A라는 종과 B라는 다른 종이야. 교배시켜. 근데 아이가 태어날 수는 있어요. 다른 종이어도. 응? 어떻게 해요, 쌤? 태어는 나는데 이 새끼가 생식 능력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거입니다. 호랑이랑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종속, 과목, 강문계 알지? 종이 가장 하위 단계고 종, 속, 과, 고양이, 과 생명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호랑이랑 사자가 있는 거야. 호랑이랑 사자는 종이 달라요. 그럼 걔를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을 텐데 교배는 돼. 그 교배된 게 라이거입니다.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된 종. 대신 라이거는 거기서 끝이에요. 라이거와 라이거끼리 교배하면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생식 능력이 두 번째 대, 2대째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동일종이라 합니다. 그럼 자, 봐. 통합각 때부터 나왔을 거야. 갈라파고스 제도 나왔어. 핀치새. 핀치새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르다며. 그럼 부리의 모양이 다른 게 적응의 결과라고 배웠냐? 진화의 결과라고 배웠냐? 진화의 결과로 배웠을 거야. 그럼 쌤요. 핀치새가 그 종이 부리 긴 종도 있고 부리가 짧은 것도 있고 부리가 뭉툭한 것도 있는데 그럼 다 핀치새잖아요. 그래. 핀치새야. 그럼 걔네들이 종이 달라야 진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핀치새는 종이 다른 겁니다. 여기 섬에 사는 핀치새와 여기 사는 핀치새는 다른 종이에요. 근데 말만 핀치새라고 할 뿐이야. 다른 종족이야. 원래는 그 종보다 더 하위 단계가 종을 더 끄집어내면 아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너희들이 절대 배울 일이 없어. 생투하면 배울 거야. 아무튼 핀치새도 아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배시키면 생식 능력이 없어요. 2대째에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기억을 좀 잘 하시고 뭐 강아지 로봇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됐어. 뭐 이런 게 특징이 있다. 자, 됐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것 좀 얘기합시다.